네. 잘못되면 또 수급으로 가야죠.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수급 동향 알려주시죠. 네, 실시간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 매수하다가 서서히 기관 투자자가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SK하이닉스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매집해가고 있는 모습에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오늘 화장품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종목은 매수하지만 오늘 이슈가 나왔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SK하이닉스 매수, 화장품 내에서 아모레퍼시픽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오랜만에 로봇 섹터를 다시 한번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슈가 함께 덧부서졌던 원전주 오늘 매도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음에도 방산주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 정해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주로는 하이브, 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덧붙여져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열심히 담고 있는 SK하이닉스까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 또 자리 교체를 했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급 동향 특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쭉 브리핑 나갔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심심한 시장이지 않나. 항상 금요일마다 오는데 그때마다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항상 개인들이 많이 사는 장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시장인 게 주말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주말에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돌게 되면서 물론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완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다만 리스크에 대한 감수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플러스로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 종목군들이 약간의 쉬어간 흐름들이 나오고 오전장에선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선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미국 증시에서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그래도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본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또 미국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또 다음날 월요일 시장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는 않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쉬고 있대요. 네, 어제 연방 공휴일로 휴일이었죠. 오늘 어전까지는 자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넘어가면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다. 외국인이 심심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을 막 쏴가지고 지금 들쭉날쭉한다. 이런 정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외국인 그래도 접근하는 외국계 창구라고 하죠. 이게 옴니버스 창구 참 또 얘기 길어지는데 하이브가 지금 외국인 매수 잡힌다고 해서 진짜 외국인이 잘 모른다니까. 그렇죠. 옴니버스라는 게 아까 우리 MSCI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위탁 계좌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주문을 내는데 김유정 대표 이름으로 여기 돈 넣어가지고 여기서 주문 나가면 김유정이 뜨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요즘 메릴린치, CFD 계좌처럼 그런 옴니버스 계좌들 형태가 많아서 하이브로 외국인이 잡힌다 그러면은 그게 외국인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니까. 한국인이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그렇게도 표현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꼭 하자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숨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금들은 분명히 있죠.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외국인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그런 제도들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말고 자 하여튼 하이브를 누군가 존슨 누가 산대요. 네. 일단 최근 방산이 아니라 외국인 네. 쪽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쪽,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유효하고 보통 외국인들이 좀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게 조금 더 꾸준하게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조금 더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고 특히나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도 더해져서 사실은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야 수급들의 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가?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21일에 또 슈가라는 친구가 제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오게 되면 정말 다 제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슈가하고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 아니. 아이돌이죠, 아이돌. 네. 슈가. 그 친구, 설탕이군요. 네. 네. 슈팅가드. 미안합니다. 슈팅가드.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 다만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야 하는 게 지난주에 다른 친구들이 제대를 했을 때는 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BTS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뭐 증권사라든지 뭐 대다수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악도 뽑고 음악을 뽑으면서 앨범을 만들면서 또 콘서트를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완전체에 대한 활동은 내년 정도로 또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제대를 했다고 해서 완전체를 좀 뒤로 밀렸다고 해서 네. 솔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솔로 활동으로서의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하이브에서는 BTS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큰 틀에서 엔터를 보게 되었을 때도 또 중국 쪽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내용들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화장품 쪽에서의 이제 강세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함께 엮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증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하이브 여전히 저는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이브에 대한 매수 의견. 근데 참 이게 뭐 굉장히 노멀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상황 용어지만 뭐 BTS 뭐 또 뉴진스는 아니고 뉴진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중국향 뭐 요 얘기인데 그래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 뭐 그래서 매수다. 설득 당하셨을까? 당했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 모르겠어요. 귀가 얇은 거예요. 네. 자, 조금 디테일한 것들 그래도 BTS는 뭐 이 하이브나 엔터 쪽은 조금 접하는 기회가 있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 아미 5기 출신이어가지고요. 오, 그것도 몇 기까지 갔나 봐요. 말하기 전부터 설득을 당하셨네요. 예. 오, 아미. 네, 제가 그 방탄소년단 팬입니다. 네, 네. 애초에 이들이 그 리더인 진 말고 해서 네. 함께 군대를 붙여서 간 이유가 최대한 공백기를 줄이고서 그러니까 바로 전 세계 아미들의 동향 뭐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아니 저희가 아미 미안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군 공백기 동안 많이 쉬고 그리고 후배 브랜드들도 함께 좋아하기도 했지만 벌써부터 SNS에 이제 컴백한다. 우린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라는 SNS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방탄도 방탄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뉴진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고등법원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마다 1회당 10억 원씩 벌금을 부과해서 최근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일본 콘서트 활동을 재개했어요. 거기도 네. 10억 원을 내야 되거든요. 10억 N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그룹에겐 안타깝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호재성 이슈여가지고 뭐 어떤 접점을 좀 잘 찾길 바라잖아요. 네. 이게 엔터 산업은 그 이미지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가고 치명적이다라는 건 분명히 그들도 알 거예요. 하여튼 잘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미들의 동향을 좀 나중에 좀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분석법이 저는 필요하죠. 네. 아미 옥인데 뭐 어디에 그러니까 남미 쪽에 아미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얼마 이런 것들
파트남이에요? 저는 약간 잡다하게 알았어요. 이런저런 친구들을 그래요. 보는 친구들이어서. 어디라든지. 자, 그러면 하이브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눈에 띈다 하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대장의 자리를 빼앗았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수가 거의 3,000 도달하기 직전까지 삼성전자가 뭔가 힘을 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였었는데 과거 같은 패턴이었으면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젠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픽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 현재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쪽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시선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삼성전자가 좀 상승폭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결국 에너지 쪽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바탕은 결국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쪽에 있어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역시도 추가 상방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3,000선에 어느 정도 목전까지 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했을 때 17만 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매수를 또 해도 되는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손절 라인 때만 조금 타이트하게 잘 잡는다라고 하시면 저는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도 뭐 지금 뭐 HBM4에서도 그렇고 뭐 선두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뭐 하이브 이야기 많이 했다 보니까 많이들 아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전 라인들을 계속 돌파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러면 현재로서의 추가 상방을 조금 더 열어볼 수밖에 없는데 29만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손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라인대 같은 경우는 23만 6천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 상단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라인대를 크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물량을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저는 지금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또 노말한 얘기였고. 어때요?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저 스스로만 믿고 있는데요. 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오히려 저는 시장에만 오를 것 같을 때 이 대장주 두 종목을 계속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좀 가다가 쉬었다 할 때 계속 단타 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좋으시대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정에 대해서 지금 대단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불량률을 줄이는 거. 그 공정 데이터를 원하고 그 데이터를 주면 공장을 가서 지어줄게. 이렇게 지금 접촉하는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평이한 거 말고 조금 독특한 유니크한 걸 우리는 원해서 다른 뭐 이제 조금 수율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수율하면 가장 대장에 대한 역할을 했던 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수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SK하이닉스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면서부터 수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네, 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또 관심 있어 보이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HBM4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TGV라든지 이런 이제 뚫는 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네. 장비 쪽에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그 단타 같은 거 조금 싫고 조금 안정적인 소형주까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재 한미 반도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미 반도체 소형주는 아니고 중형주. 네. 중형주로 중대형주는 이제 괜찮지 가야죠.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테스라는 기업도 요즘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되겠어요. 슬쩍슬쩍 우리 뭐 하나 흘려놓잖아 이렇게. 공부 한번 해주세요. 테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우리 헤르메스 스타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